김종현의 정치쇼. Do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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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ve me the news. I got a bad case of loving you. 낭만닥터 조사부 시작합니다. SBS 의학 전문 기자이신 조동찬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미성년자를 11명을 성폭행한 정말 시대의 정말 성범죄자인데 이 사람의 화학적 거세를 거부했다는 기사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일단 김근식이 누군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2000년에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출소하고 15일 만에요. 무려 3개월 동안 11명을 성폭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출소한 후에 추가로 더 많은 범죄를 했죠. 그리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11명을 성폭행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징역 15년밖에 선고가 안 된다는 게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네. 조두순 때도. 근데 이때가 좀 형량이 약했어요. 요새 나오면은 25년, 30년인데. 진짜 약하죠. 저는 뭐 다시 한번 이 맞아요. 부분에서는 뭐 강한 분노가 맞아요, 일어났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2013년과 2014년 교도소 복역 중에 재소자를 폭행하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폭행이란 건 성폭행과 일반 폭행이 의학적으로는 비슷합니다. 남을 공격하는 성향이거든요. 그리고 폭행의 대상은 항상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폭행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은 일반인과 똑같이 생각해서 뭔가를 정상을 참작하고 무엇을 감형해 주려는 그런 노력들은 상당히 비과학적이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김근식이라는 자는 또 2006년부터 뭐 16년간 진범이 잡히지 않았던 경기 인천 지역 뭐 이런 미지의 사건들 DNA 분석했더니 역시 가해자로 했고요. 검찰이 그래서 징역 10년과 함께 화학적 거세를 구형을 했는데 김근식은 화학적 거세는 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고요. 선고 공판은 오는 31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거세는 좀 굉장히 좀 무시무시한 얘기인 건데 네. 화학적 거세란 건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걸 정식 법률적 용어가 성충도 약물 치료 제도인데요. 2011년 7월에 시행됐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16세 미만의 아동 상대 성폭력 대상자, 그러니까 피해자가 16세 미만일 때만 이걸 뭐 대상으로 했는데 2013년부터는 연령 제한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물리적 거세처럼 물리적으로 거세하는 것처럼 화학적으로 거세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게 징역형이 종료되거나 치료 감호가 종료되고 혹은 가석방 등으로 이제 사회에 복귀하는 성범죄 중에서 법원이 판단하거나 범죄자 스스로 원하거나 어떤 위원회가 결정하거나 이럴 경우에 하는 건데요. 약물은 전립선암 치료제로 개발한 루프론이라는 약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전립선 암이 고환회전이 되면 이제 고환을 절제해야 되는데요. 이게 어려운 환자한테는 이제 남성 호르몬을 차단하는 주사라서 고환에 퍼진 암세포를 억제하는데 이 약의 부작용이 성욕 감퇴가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활용해서 이제 화학적 거세를 이용하는 거죠. 1966년 체코가 가장 먼저 도입했고요. 덴마크, 스웨덴, 미국, 핀란드, 독일, 노르웨이 등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화학적 거세란 거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된 사건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2011년에 처음으로 시행됐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것이 시행되기 5년 전에요. 서울 용산구에서 초등학생이 끔찍하게 성폭행 당한 후에 살해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범인이 뭐냐면요. 2005년, 그러니까 1년 전에 어린이를 추행해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사람이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이것도 좀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사실 이때 처음에 제대로 이 사람에 대해서 파악했다면 두 번째 사건은 예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리고 2008년에 그 유명한 조두순 사건 있었죠. 8세 여아를 성폭행해가지고 성기와 항문을 영구적으로 손상하게 해서 지금 현재 인공 항문하고 있었죠. 아까 물리적 거세가 영구적인 손상을 하기 때문에 되게 끔찍한 형벌이라고 했는데 피해자의 형벌과 피해자가 당한 피해와 비교해 보면 그게 과연 정말로 거센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두순이 현재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지금 사회에 복귀해 있죠. 재판부가 나이가 고령이고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신장애를 참작해서 12년밖에 선고를 안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의학적으로 고령의 나이는
범죄와 사람에 따라 다 달라서 이것이 성폭행으로 할 수 있는 체력인지 아닌지는 나이만 갖고 판단할 수 없는 게 현대의학인데 적어도 의학적 판단은 아니고요. 알코올 중독 등에 의한 이것도 심신장애인지는 의학적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는데 아무튼 법리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의학적으로 상당히 의외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그 유명한 김길태 사건이 있었죠. 중학생이 실종된 중학생이 옷이 벗겨진 채 물탱크 안에서 살해된 사건, 그리고 초등학생 성폭행범인 김수현 사건이 2010년에 있었습니다. 당시는 뭐냐면 지금은 논란이지만 당시의 분위기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것에 이거 국내에서 많이 해요. 저도 제도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제가 실제로 시행했다는 걸 별로 크게 많이 본 적은 없어서. 네, 사실 상당히 드물게 아주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죠. 2020년 9월 24일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한 지 한 9년 정도에 총 이 결정이 판례가 70건이 판례됐고요. 30건이 현재 그 집행 중이고, 그러니까 주사를 맞고 있고. 10년에 사실 70건이면 성범죄가 정말 많은데 10년에 70건이면 1년에 17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드문 거긴 해요, 이거. 네. 그리고 19건이 집행이 종료됐는데요. 네. 어쨌든 그리고 21건은 지금 이제 이들이 집행이 종료되거나 가석방되면 이제 집행될 예정이고요. 사회로 나올 때. 그리고 네. 예, 출소 2달 전부터 이제 이게 시작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현재 시점까지는 화학적 거세가 집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람의 재범은 2020년 9월 24일 기준으로는 없습니다. 이게 그래요?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재범 사례 없다. 네. 그러면은 이거 화학적 거세란 게 제목을 좀 전문적으로 보면 정식 명칭 성충동 약물 치료. 네. 그러니까 성충동 줄여든다는 거잖아요. 효과는 있는 거네 분명히. 이 우리나라에서도 임상 시험을 했습니다. 2013년도에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국립법무병원이요. 당시 성범죄자 38명이 자원해서 이제 화학적 거세약품을 임상 시험했는데요. 치료 기간은 평균 14개월이었는데 치료 대상의 76%, 네. 28명이 남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졌고 성욕도 감퇴했습니다. 제가 그때 직접 인터뷰했었는데요. 네. 성충동 욕구 생기지 않고 신체 반응 자체가 안 되고 야한 그림 봐도 생각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요. 진짜 효과가 있는 거네 이거. 그런데 그 국내 연구 결과에서 성도착증이나 어린이 기호증일 경우에만 효과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이 경우에 성도착증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게요. 이게 이제 법원이 조두순에게 화학적 거세가 내려지지 않은 이유인데 정신과 전문의가 조두순은 성도착증이 아니라고 진단했기 때문입니다. 부작용도 물론 있었습니다.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같은 그런 부작용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제가 당시 이제 인터뷰했던 사례자 활동 안 하고 방에만 있다든지 대인 관계를 안 하고 혼자만의 생각을 하고 있고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울증이 아니라 무력감 올 수 있구나.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위험한 게 약물을 끊고 2달이 지나면요. 성충동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그래서 화학적 거세를 하는 사람들은 더 잘 관리해야 되는데 이건 물론 화학적 거세에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게 지금은 처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관리 안에 있으면 화학적 거세는 안전하게 이제 재범을 막을 수 있는데 다만 전자발찌 차고 그러니까 먹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이것도 화학적 거세에서 벗어나 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할 소지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네. 뭔가 비용 문제라든지 뭐 인권의 문제라든지 약간 저 논란의 영향은 있는 거잖아요. 예, 논란이 있습니다. 일단 인권 침해 논란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미 법으로 징역형을 살게 해서 했는데 또 화학적 거세까지 하는 이중 처벌이라는 논란이 있고요. 또 의학적 논란이 있는데 의학적은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다는 임상시험이 없다는 게 논란이고 부작용도 있다는 겁니다. 1인당 치료 비용이 연간 500만 원인데 최대 15년까지 시행해야 되니까 뭐 경제적 부담이 뭐 적진 않죠. 네. 그런데 성범죄 그 재발 성범죄와 따져서 비용을 얘기하는 게 500만 원 비용이 그렇게 큰 금액이냐는 사실 논란이 있습니다. 사실 비용 대비 효과를 의학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되게 좀 넌센스 같은 느낌도 있는데요. 앞서 우리 김태원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2009년부터 2018년 10년까지 7만여 명의 성범죄자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2,900명 4% 정도가 재범을 했고요. 재범자의 62.4% 1,800명 정도가 3년 이내에 또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국민 수천 명이 성범죄자를
범인에게 또다시 성범죄를 당한 거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화학적 거세는 100명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화학적 거세가 상당히 뭐 줄어드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인권이다, 이중처벌이다. 이 문제는 뭐 국민적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인권은 제로섬 게임 아닐까? 인권을 향상시키는 건 무조건 좋은 일인데요. 근데 범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인권을 높일수록 일반 사람의 범죄 피해 가능성이 높아져서 일반인의 인권은 좀 낮아지는 그런 경험들을 해봤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 타해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높이기 위해서 강제 입원을 되게 엄격하게 했죠. 아, 맞아요. 그 사건으로 벌어진 게 안인득 사건입니다. 아. 그래서 이웃 주민 5명이 숨졌죠. 그리고 그런 부분을 폭넓게 다 같이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낭만답답 조사부였어요. 조동차 의학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